아니 저희가 특별히 강혜경 네. 국장님 모신 까닭이 있는데 스픽스에서 야, 이 돈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많이 드는데 이거. 그러니까 전국 정치연한 여론조사인데요. 에이스 리서치랑 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 동안 했고요.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뜨끈뜨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조사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시죠. 2,000명이나 하셨다고요? 네,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2,010명을 대상으로 이제 무선 RDD로 이제 전화 ARS로 조사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이슈 포함해서 국정 운영 평가까지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우리가 늘 그렇듯이 중앙여심이 홈페이지에서 중앙 확인하시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따로 그래프는 준비 못했고 이게 바로 제 손에 들어와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평가가 합해서 44.2, 부정평가가 54.2가 나왔는데 부정이 많네요. 맞네요. 예, 그리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3%나 나왔고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부동산 최근에 뭐 이슈들을 반영한 것 같고요.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그 추세가 반영이 되는데 그래도 한 50% 정도가 하방선이 아니겠냐. 지금 집권 2년차 넘어가니까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해서 2030 여성들의 어떤 불안, 그러니까 장유기 사건이나 이런 걸로 표상되는 그래서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어떤 느낌들. 그리고 최근 이제 부동산 세제에서 보수지나 경제지가 강하게 걸고 있는 세금 폭탄 프레임. 그리고 저게 지금 당장은 내일이 아니죠. 30억 이하 주택은 내일이 아니니까. 대부분 우리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뭐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는 어떤 방식들 프레임에 약간 걸려들기 직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세금이 되면 노년층을 어쨌든 쫓겨나게 된다.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쫓겨난다. 이런 이제 담론들이 자극하는 어떤 정서.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뭐 2030이라든지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6070에서 좀 빠지는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 이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또 영향. 네, 맞습니다. 주식도 있고. 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주식까지 포함해서 이제 불안한 심리가 적용이 맞아요. 네. 세대별 결과도 저는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20대, 30대에서 부정평가가 많습니다. 네. 20대는 62.9%, 30대 65.9%. 놀랍게도 60대가 긍정이 50.6%, 부정이 48.6%. 야, 이건 또 어떻게,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30대가, 30대가 네. 빠지고 있다. 네. 소위 중수층 문제가 있고요. 네, 강기경 국장 좀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와닿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이제 불안한 감정 때문에 이제 부정 평가가 높게 나타난 것 같고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집안이라든지 이제 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 평가로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건 정당 지지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난리인데 지금 네. 전당대회 하느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49.6%가 나왔고 네. 국민의힘이 22.2%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좀 약간이라도 더 호감 있는 정당.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지리 멸렬이 여론조사마다 좀 다른 숫자들로 나타나는데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 나는 조사들도 뭐 꽤 있거든요. 그걸 보면 이건 뭐 특별히 더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층들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반영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시끄럽고 문제가 많은 정당도 있는데 어떤 당은 쳐다보기도 싫은 당도 있고 이게 이제 좀 반영이 된 거네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도 이제 해야 되고 하니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때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면서 뭐 이게 또 다른 이제 근거가 되기도 했잖아요. 뭐 코어가 빠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전화를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 우리 스픽스에서 조사한 것도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게 지금 김한 기자 네. 설명해 주신 그런 까닭이고 여러분 많이 궁금해하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도 조사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급하게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 주시죠. 김민석 후보가
두 가지입니다. 국민 전체에서는 29.7%, 민주당 지지층은 45.5%,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국민 전체에서는 38.3%,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42.5%. 이 결과대로라면 박빙이네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일단 예측했을 때는 지금 뭐 이제 아직 그 전라권, 이제 호남권이라든지 수도권 이제 그 전당대회가 남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박빙으로 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뭐 여론조사라는 게 뭐 그 표본의 성격이나 이런 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최근 여론조사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붙어 있기도 하고, 근데 또 그 호남 지역만 떼고 보면 굉장히 뭐 격차가 많이 나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나오고 하는데, 결국에 이제 표본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의 문제, 그 다음에 문항의 문제 이런 거라고 볼 텐데, 근데 오히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면 뭐 여전히 박빙 구도인 건 맞는 것 같다, 이게 확인이 되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정청래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체와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당대표를 김민석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이 갭 차이가 별로 없고 오차범위 안에 지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청래가 당대표 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요거를 좀 추세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주 분명해 보이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픽스만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또 다른 매체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한번 그래프로 보시죠. 스트레이트 뉴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인데 저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36.8, 정청래 후보가 34.7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2.1%포인트는 사실 그렇죠.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여론조사로는 어떻습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 와 정말 재밌겠는데요.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40대 28.2일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네네. 7월 14일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그때는 이제 40대 28.2로 벌어져 있다가 추세적으로 보면 정청래 후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저게 이제 정청래 캠프에서 경선 초반에 기세가 우리한테 있다. 맨날 우리만 때리고 우리만 공격하고 우리가 근데 이슈를 다 끌어가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기세론이 있었거든요. 네. 그 기세론을 좀 반영한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서는 또 표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46.8%, 정청래 후보 35.2%. 여기는 이제 11.6%포인트니까 또 차이가 좀 있네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강희경 국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이 조사 그 내용을 확인했을 때 똑같은 이제 2,000명 이상의 이제 표집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셀 가중이나 림 가중을 주는 이제 부여하는 방식이 또 있거든요. 네. 똑같은 표집틀로 똑같은 조사를 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그 가중을 부여하는 방식에서 수치가 좀 차이 나는 부분을 조금 이제 감안을 좀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미터보다는 좀 더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 국장님은 전망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여론조사와 네, 실제 좀 경선 차이가 결과는 있지만, 네. 또 따로 갈 가능성도 꽤 있지만 하여튼 지금 뭐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도 낙관불허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정청래 후보도 뭐 일방적으로 빌리는 건 아니고 해볼 만하다라는 건데, 역시 이거는 호남을 깐 다음에는 또 달라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호남에서 지금 뭐 대체적인 전망은 김민석 후보 좀 우세할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유세할 것 같다라는 설명이 안 되고 3%를 이길 거냐, 뭐 5%를 이기는 거냐, 아니면 1%를 이기는 거냐, 아니면 뭐 10% 이상 이기는 거냐, 이게 완전 다른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어쨌든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보듯이 박빙으로 나오면 뭐 소위 말하는 반땅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1, 2%, 5% 내외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격차로 호남이 나와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호남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네. 호남하고 수도권이 많잖아요, 숫자가. 네. 그런 건 다 보정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아니면 이게 국민 전체? 국민 전체에서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금 조사한 거 네네. 관련해서는 이제 그 권리당원 보정이 아니라 국민 기준으로 네. 보정이 들어갔던 내용이고, 이제 그 조사 안에 이제 권리당원인지 아니면 일반 당원인지 당원이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따로 이제 당원과 관련한 가중치 적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또 이렇게 호남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영향을 있죠. 받을 네. 가능성이 있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는 이런 걸 다 감안해 봐야 되고 핵심은 뭐라고요? 추세를 보는 추세를 거다. 봐야 추세죠. 맞습니다. 추세를 보는 거다. 또 궁금해하실 여론조사 스픽스하고 에이스 리서치가 함께했는데요. 누구냐면 최고위원 지지도입니다. 와, 이거 정말 재밌는데 한번 그래프부터 보시죠. 네. 야, 지금 보면 굉장히 15% 포인트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박선원 후보 15.0, 네. 서미화 후보 15.4, 와, 제꼈습니다. 앤드 최민희 후보 15.4. 네. 야,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일단 지금 서미화 의원 후보께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미화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 이제 후보가 많기 때문에 한 군데 눈길 주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팀 정청래다, 뭐 팀 뭐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패키지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한 명이 주목받기도 어려운 구도인데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서미화 후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화제성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리고 특히 이제 호남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 경선에서 어떤 분들은 1위 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서미화 후보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도는 1위를 누가 할 거냐 최고위원 중에 그다음에 5위를 누가 할 거냐 이런 구도인데 이 서미화 후보가 흔드는 판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서미화 후보가 호남에서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 네. 흐름상으로 어떻게 보면 보면 당연하다라고 당연할 얘기를 수도 네, 있다.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꽤 약진하는 거네요. 굉장히 올라온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호남 결과가 나와봐야 사실 아는 건데 거의 워낙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네, 앞에 거를 합친 것보다도 호남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뭐 요새 보니까 막 AI로 이 표차를 뒤집으려면 호남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뭐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게 있을 정도로 그 지금 이제 뭐 굉장히 좀 출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면은 좀 누구의 두 분 김영호 후보하고 김영호님. 임미애 후보는 조금 약간 차이가 벌어집니다. 네. 이러면은 5등 안에 못 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현재 추세로는 그런데 네. 임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TK 출신이어서 TK에서는 꽤 많은 표가 나왔고 그래서 네. 임미애 후보가 TK에서 표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제 김용 후보가 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좀 많이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지 계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서 더 말하자면 소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지 선언하고 단일화를 한다든지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가는데 후보들 입장에서도 이번 경선의 이 세팅이 일단 호남까지는 봐야 네.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일단 뭐 그런 후보들 간의 뭐 이런 연대나 이런 흐름 없이 일단 각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위가 누가 되느냐도 지금 낙관 불허네요. 네, 맞습니다. 안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붙어 있고